마중이 여러분, 오늘은 참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음식 궁합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께 들어온 그런 말씀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랑 저거 같이 먹으면 안 된다. 몸에 해롭다 이런 말씀들 말입니다. 이게 정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미신 아닐까? 이런 의문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의문들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 궁합, 그리고 현대 과학이 밝혀낸 놀라운 사실들까지. 특히 오늘 다룰 내용들은 여러분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메모해 두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룰 음식 궁합은 바로 감과 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감하고 게를 같이 먹으면 탈난다, 배가 아프다 이런 얘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속설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우리 조선왕 조실록에 실제 기록이 남아 있어요. 조선시대 어느 임금님이 감과 게를 함께 드신 후에 심한 복통을 겪으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궁중 어이들이 이 두 음식은 궁합이 맞지 않아서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라고 간언을 올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과연 현대 의학적으로도 맞는 말일까요? 놀랍게도 정말 맞습니다. 감, 특히 덜 익은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요. 이 탄닌이 바로 감의 떫은 맛을 내는 주범인데요. 문제는 이 탄닌이 단백질과 만났을 때 일어나는 화학 반응입니다. 탄닌과 단백질이 결합하면 위 속에서 돌덩이처럼 단단한 덩어리를 만들어내요. 의학용어로는 위석 또는 감석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병원 응급실에서는 이런 환자들을 종종 봅니다. 특히 가을철에 말이죠. 덜 익은 감을 많이 드시고 게나 새우 또는 다른 단백질 음식을 함께 드신 분들이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수술로 위석을 제거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전부터 경험으로 터득하신 지혜가 현대 과학으로도 완벽하게 증명된 셈이죠. 특히 주의하셔야 할 분들은 위장이 약하신 분들, 그리고 소화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입니다. 감은 정말 맛있는 과일이지만 게나 새우 같은 해산물과는 절대 함께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탄닌 얘기를 했는데 사실 탄닌은 감에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시는 많은 음료에 탄닌이 들어있어요. 대표적인 게 커피, 와인, 홍차, 녹차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고기를 드시고 나서 바로 커피를 마셨는데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 말이에요. 이게 바로 탄닌과 단백질의 결합 때문입니다. 물론 한두 번 그렇게 드셨다고 해서 바로 위석이 생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고기 먹고 나서 바로 진한 커피를 마시신다면 소화에는 분명히 부담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드시면서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젊을 때는 뭘 먹어도 소화가 잘 됐는데 나이가 들면서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이런 음식 궁합을 더 신경 써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고기를 드신 후에는 뭘 마시는 게 좋을까요? 소화를 도와주는 따뜻한 차를 권해드립니다. 보리차, 결명자차 또는 생강차 같은 거 말이에요. 이런 차들은 오히려 소화를 촉진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에서는 고기와 와인을 함께 마시는 문화가 있지만 우리 체질에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은 더욱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홍차나 녹차의 경우에도 식사 직후보다는 30분 정도 시간을 두고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음식 소화에 방해가 되지 않아요. 이번에는
여름철에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장어하고 복숭아 같이 먹으면 배탈 난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것도 단순한 속설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명확히 있어요. 장어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기름기가 정말 많죠. 특히 여름철 보신용으로 많이 드시는 민물장어는 지방 함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기름진 장어가 위장에 들어가면 소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여기에 복숭아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복숭아는 산성 과일입니다. 이 산성 성분이 기름기 많은 장어와 만나면 소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요. 산성이 기름을 분해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위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소화불량, 설사, 복통이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평소에 위장이 약한 분들은 더 심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름철 응급실에는 이런 환자분들이 가끔 오십니다. 장어 먹고 복숭아 먹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이요. 대부분 급성 소화불량 진단을 받으시죠. 그럼 장어를 드신 후에는 어떤 과일이 좋을까요? 소화를 돕는 따뜻한 성질의 과일들이 좋습니다. 사과나 배 같은 것들 말이에요. 특히 배는 기름진 음식을 드신 후 속을 개운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아니면 아예 후식 과일은 피하시고 소화차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장어처럼 기름진 음식을 드신 후에는 무리하게 다른 음식을 더 드시지 마시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소화시키시는 게 최선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많은 분들이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시금치와 칼슘이 풍부한 음식들의 조합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금치 참 좋은 채소죠. 철분도 많고 비타민도 풍부하고. 그런데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옥살산이 바로 문제의 주인공이에요. 옥살산이 칼슘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옥살산 칼슘이라는 결정체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신장 결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신장 결석 겪어보신 분들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시금치를 먹고 있습니까? 시금치 된장국에 두부 넣어서 끓이고 시금치 무침에 멸치 넣어서 무치고 이런 조합들이 사실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두부는 칼슘 덩어리고 멸치도 칼슘이 아주 많잖아요. 생시금치와 이런 것들을 함께 먹으면 옥살산과 칼슘이 결합해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시금치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끓는 물에 데치면 돼요. 시금치를 살짝 데치면 옥살산의 80% 이상이 물에 녹아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항상 시금치를 데쳐서 무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조상들의 지혜입니다. 과학적으로 뭘 알고 그랬던 건 아니지만 오랜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조리법이 결국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던 거죠. 시금치뿐만 아니라 옥살산이 많이 들어있는 다른 채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비름, 돌나물 같은 것들도 칼슘이 많은 음식과 함께 드실 때는 반드시 데쳐서 드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장 결석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한번 결석이 생기면 재발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음식 조합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을 많이 드시는 것도 중요해요. 하루에 2리터 이상은 마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노폐물이 잘 배출되고 결석이 생길 위험도 줄어들어요. 이번에는 생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생선 좋아하시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참 좋아합니다. 몸에도 좋고 맛도 좋고요. 그런데 생선 요리할 때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비린내를 없애려고 식초나 레몬즙을 사용하시는 건데 이게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생선의 비린내 성분은 대부분 알칼리성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산성인 식초나 레몬즙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더 진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특히 생선을 손질할 때 미리 식초를 뿌리거나 레몬즙을 뿌려놓고 재워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오히려 비린내가 더 강해질 수 있어요. 그럼 비린내를 제대로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조상들이 사용하던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바로 파, 양파, 생강, 마늘 같은 향신 채소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채소들에는 황화물이 들어있어서 생선의 비린내 성분을 중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선 조리할 때 항상 이런 채소들을 함께 넣어서 요리하시는 게 좋아요.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김치와 생선을 함께 드실 때입니다. 김치도 산성이거든요. 특히 신김치는 더욱 산성이 강해요. 그래서 생선찌개에 신김치를 넣으면 비린내가 더 도드라질 수 있습니다. 생선찌개에는 적당히 익은 김치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신 김치보다는 적당히 익어서 단맛이 나는 김치가 생선과 더 잘 어울립니다. 장어구이에 복숭아 소스를 곁들여서 메인 메뉴로 내고 간장게장 작물의 대봉을 우려서 만든 게장을 반찬으로 시금치 된장국에 멸치다시 내고 두부 넣어서 차리면 암살백반 한상이다 라고 봤는데요. 정말 재치 있는 표현이죠. 하지만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위험할 수 있는 조합들입니다. 장어와 복숭아, 감과 게장, 시금치와 칼슘까지. 오늘 제가 설명드린 모든 위험한 조합들이 한 상에 다 올라온 셈이에요. 이런 식으로 드시면 정말로 암살백반이 될 수 있습니다. 몸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죠. 회를 드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회에 레몬즙을 뿌리는 건 먹기 직전에 살짝 뿌리는 정도로만 하시고 미리 재워두시면 안 됩니다. 생선의 식감도 변하고 냄새도 오히려 강해질 수 있어요. 대신 와사비나 생강 같은 것들을 활용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짜 비린내를 없애주고 생선 맛도 더 좋게 만들어줘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강아지, 고양이가 이제 가족의 일원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괜찮지만 반려동물에게는 치명적인 음식들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꼭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포도입니다. 포도는 강아지에게 급성 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어요. 포도 몇 알만 먹어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건포도는 더욱 위험해요. 농축되어 있으니까요. 두 번째, 양파와 마늘입니다. 이 둘은 강아지와 고양이의 적혈구를 파괴시켜서 빈혈을 일으킵니다. 심한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양파가 들어간 음식은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초콜릿입니다. 초콜릿에는 테오브로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사람은 이걸 분해할 수 있지만 강아지는 분해를 못해요. 그래서 심장에 무리가 가서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에는 퍼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서 강아지나 고양이가 먹으면 설사, 구토를 일으킬 수 있어요. 다섯 번째, 견과류입니다. 특히 마카다미아 견과류는 강아지에게 매우 위험해요. 근육 경련, 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먹던 밥을 강아지에게도 그대로 주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음식에 양파나 마늘이 들어있었다면 사실 위험했던 거예요. 다행히 살아남은 강아지들이 있었으니까 괜찮네 하고 넘어갔던 거지 실제로는 위험한 일이었던 겁니다. 요즘은 반려동물 전용 사료가 잘 나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전용 사료를 주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간혹 간식으로 사람 음식을 주고 싶으시면 꼭 반려동물에게 안전한 음식인지 확인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명절이나 잔치 때 조심하셔야 해요. 손님들이 모르고 강아지에게 음식을 주실 수도 있거든요. 미리 말씀드려서 주의시켜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을이면 은행 구워서 많이 드시죠? 은행 참 맛있습니다. 고소하고 쫄깃하고 특히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이 은행도 조심해서 드셔야 합니다. 은행에는 독성 성분이 들어있어요. 징코톡신이라는 성분인데 이게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적당히 먹으면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좋은데 많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얼마나 먹어야 안전할까요? 성인은 하루에 10알, 어린이는 2-3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 이상 먹으면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은행 중독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구토, 설사, 경련, 의식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호흡 곤란까지 올 수 있어요. 특히 어린아이들은 더 위험합니다. 체중이 적으니까 같은 양을 먹어도 더 심하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은행을 많이 주시면 안 됩니다. 은행을 익혀서 먹으면 독성이 조금 줄어들기는 하지만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어도 적당량만 드시는 게 좋아요.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은행을 만질 때예요. 은행 껍질에는 우르시올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은행을 까실 때는 꼭 장갑을 끼시거나 집게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은 정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을 별미입니다. 적당히 드시면 몸에도 좋고 맛도 좋아요. 하지만 과유불급, 너무 많이는 좋지 않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식품 첨가물, 특히 인공색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식품들 보면 정말 예쁜 색깔들이 많잖아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온갖 색깔의 과자들, 음료수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M&M 초콜릿 아시죠? 그 알록달록한 초콜릿 말이에요. 그런데 1970년대에는 빨간색 M&M이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빨간색 색소가 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빨간색을 아예 없앴다가 나중에 더 자세한 연구를 통해서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 후에야 다시 빨간색을 만들기 시작했답니다. 이런 식으로 식품 첨가물은 계속 연구되고 검증받고 있어요. 요즘에는 인공색소 대신 천연색소를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졌습니다. 비트에서 빨간색을 내고 치자에서 노란색을 내고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천연색소는 가격이 비싸고 햇빛에 쉽게 바래는 단점이 있어서 아직도 인공색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인공색소가 무조건 나쁜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철저하게 검증해서 안전하다고 인정된 것들만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허용량도 정해져 있고요. 문제는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색깔이 진한 과자나 음료를 매일 많이 드신다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ADHD나 과잉 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도 있어서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건 가능하면 자연스러운 색깔의 음식을 드시라는 겁니다. 너무 인위적으로 진한 색깔의 음식보다는 자연스러운 색깔의 음식이 더 안전할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가끔 드시는 건 괜찮지만 습관적으로 매일 드시는 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고 드시면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음식궁합과 식품 안전에 대해서 쭉 알아봤습니다. 어떠셨어요? 평소에 모르고 계셨던 내용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감은 단백질 음식과 함께 드시지 마시고 장어와 복숭아는 같이 드시지 마시고 시금치는 반드시 데쳐서 드시고 생선 비린내는 산성보다는 향신채소로 잡으시고 반려동물에게는 포도, 양파, 초콜릿 절대 금지, 은행은 하루 10알 이내로만 드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응급실에서 이런 환자분들을 자주 봅니다.
특히 가을철, 겨울철에는 더욱 그래요. 감 드시고 탈나신 분들, 은행 너무 많이 드시고 오신 분들 정말 많거든요. 우리 조상들이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경험으로 터득하신 지혜들이에요. 그때는 과학적으로 왜 그런지는 몰랐지만 몸으로 직접 겪으면서 알아낸 것들이죠. 그래서 더욱 소중한 겁니다. 건강한 식생활의 첫걸음은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꼭 기억해 두시고 주변 가족분들, 친구분들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손자, 손녀들한테도 가르쳐 주세요. 이런 지혜는 대를 이어서 전해져야 하는 거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들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또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맛있는 음식도 안전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마중이 여러 번 오늘도 감사합니다.